새벽 4시 50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다. 8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따위 필요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 몸이 먼저 기억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작은 방 한 칸짜리 집. 낡은 옷장과 밥상 하나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거울 속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자, 오늘도 가볼까?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11월의 바닷바람은 매서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3년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부터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으니까. 항구 시장까지는 걸어서 40분. 버스를 타면 15분이면 갈 수 있지만 할머니는 걷는 걸 선호했다. 버스비를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이 좋았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 준비를 하던 영자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다. 그럼 시간이 생명이니까. 오늘도 생선 사러 가세요. 그래. 영자 아줌마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3년째 보는 광경이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다. 혼자 사는 80세 할머니가 매일 생선 10kg를 산다니. 할머니 오셨어요? 생선 가게 대박수산 주인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웃으며 맞았다. 30대 중반의 민수는 이 가게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운영한 지 5년째였다. 오늘은 고등어가 좋아요. 어젯밤에 들어온 건데 싱싱하죠. 그래. 고등어로 10kg 주게. 알았어요. 잠깐만요. 민수는 능숙하게 고등어를 골라 저울에 올렸다. 정확히 10kg. 3년간 매일 같은 양을 달아주다 보니 이제는 눈대중만으로도 거의 정확했다. 5만 원입니다. 여기.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다. 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건 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었다. 무거운데 제가 정류장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운동 삼아. 할머니는 5kg짜리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조심히 가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아내 미영이 물었다. 여보, 저 할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매일 10kg씩이면. 계산해봤어? 응. 1년에 3,650kg, 3년이면 1만 kg이 넘어. 대체 뭐 하시는 거지? 혼자 사신다며? 냉동실이 엄청 큰가? 글쎄. 한 번은 배달해드린다고 집까지 따라간 적 있는데 진짜 작은 단칸방이더라고. 큰 냉동실 놓을 공간도 없어. 그럼 어디 파시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팔려면 새벽 시장에서 바로 팔지 굳이 사가실 이유가 없잖아. 부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장사가 바빴으니까. 할머니가 사라진 시장에는 소문이 무성했다. 저 할머니 매일 생선 10kg씩 사가신대. 혼자 사시는데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봤어. 3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생선값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떡볶이 가게 영자 아줌마, 야채 가게 철수 아저씨, 건어물 가게 순이 아줌마. 시장 상인들은 모일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남편 유산이 많나 봐. 아냐, 들어보니까 남편도 평범한 어부였다던데. 그럼 연금? 80세 할머니 연금이 얼마나 되겠어? 기초연금 합쳐봤자. 추측만 무성했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머니는 유명했다. 매일 새벽 무거운 생선 봉지를 들고 해안 도로를 걷는 모습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나이가 80인데 매일 저걸 들고 다니시다니.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야? 방파제 쪽으로 가시더라고. 방파제? 거기서 뭐해? 몰라. 누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새벽 시간이기도 했고 남의 일에 깊이 간섭하는 게 예의 없는 일 같았으니까. 할머니는 시장을 나와 해안도로를 걸었다. 10kg의 생선은 무거웠다. 양손이 저리고 어깨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해안도로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다. 파도 소리만이 할머니와 함께 걸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 방파제. 아무도 없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가끔 낚시꾼들이 보였지만 그들도 7시는 되어야 나타났다. 할머니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들 있니? 할머니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렸다. 익숙한 기다림이었다. 1분, 2분. 그리고 드디어 첨벙. 물 위로 둥근 머리 하나가 떠올랐다. 큰 눈망울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복동아, 왔구나. 물개였다. 할머니는 생선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개를 향해 던졌다. 물개는 능숙하게 생선을 받아 물었다. 첨벙, 첨벙. 이어서 2마리, 3마리. 어느새 10마리가 넘는 물개들이 할머니 주위로 모여들었다. 자, 천천히. 다들 차례대로. 할머니는 물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생선을 나눠줬다. 각각의 물개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복동아, 내 차례. 순이야, 여기. 만석이는 오늘 늦었네. 아, 저기 오는구나. 30분간 생선을 나눠주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80년을 살며 겪은 모든 고생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생선까지 다 나눠주고 나자 할머니는 방파제에 앉았다. 물개들도 물 위에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도 다들 건강하구나. 할머니는 기쁘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여보, 당신이 시작한 이 약속, 내가 계속 지키고 있어. 그날 오후 지혜는 시장에 갔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생선 10kg를 산다고? 대학생 지혜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에 내려온 지혜는 시장에서 우연히 이 소문을 들었다. 3년째래. 한 번도 안 빠지고. 떡볶이 가게 영자 아줌마는 떡볶이를 볶으며 말했다. 그게 말이 돼요? 80세 할머니가 매일? 그러니까 우리도 신기하지. 대체 뭐 하시는 건지. 지혜는 심리학과 2학년생이었다. 인간 행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따라가 보면 되잖아요. 아침 5시에? 네, 방학인데 뭐. 할 일도 없고. 사실 지혜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SNS에 올릴 콘텐츠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구독자 1만 명의 소박한 일상 브이로거였던 지혜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이거 진짜 미스터리인데? 영상으로 찍으면 대박 나겠어. 다음날 새벽 4시 30분. 지혜는 알람에 간신히 일어났다. 대학생에게 새벽 4시 반은 거의 전날 밤이나 다름없었다. 진짜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이 졸음을 이겼다. 지혜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액션캠이 들려 있었다. 몰래 찍어서 나중에 편집해야지. 시장에 도착하니 5시 15분. 벌써 할머니는 생선을 사고 있었다. 저분이구나. 멀리서 지켜보니 할머니는 정말 10kg의 생선을 양손에 들고 시장을 나섰다. 구부정한 허리에 짐까지 무거워 보이는데도 할머니는 묵묵히 걸었다. 지혜는 3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이 없어서 들키지 않았다. 할머니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10분, 20분, 30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 나이에 저렇게 걸으시다니. 지혜는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다. 드디어 할머니가 멈췄다. 방파제였다. 여기서 뭘 하시려고? 지혜는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액션캠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열고 생선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작은 비명을 참았다. 멀쩡한 생선을 그냥 버리다니? 미쳤나? 왜 저러시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 위로 물개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다. 지혜는 눈을 의심했다. 물개? 여기에? 복동아, 할머니는 물개에게 손을 흔들며 생선을 던졌다. 물개는 능숙하게 생선을 받아 물었다. 첨벙, 첨벙, 첨벙. 그리고 2마리, 3마리. 순식간에 10마리가 넘는 물개들이 모여들었다. 헐. 대박. 지혜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액션캠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물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부르며 생선을 나눠줬다. 준이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만석이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적게. 막동아, 내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마지막이다. 할머니와 물개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다. 물개들은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물개들을 자식처럼 대했다. 30분간 생선을 나눠주는 동안 지혜는 넋을 잃고 지켜봤다. 영상을 찍는 것도 잊을 뻔했다. 이게 진짜 실화야? 모든 생선을 나눠준 할머니는 방파제에 앉아서 물개들을 바라봤다. 물개들도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할머니는 내일 또 올게. 할머니는 일어서서 천천히 방파제를 떠났다. 지혜는 바위 뒤에 숨어서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방파제로 걸어갔다. 물개들은 아직 그 근처에 있었다. 지혜를 보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안녕. 나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물개들은 곧 물속으로 사라졌다. 할머니만 믿는구나.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서 액션캠의 영상을 확인했다. 완벽하게 찍혔다. 할머니가 물개들에게 생선을 나눠주는 모습, 물개들이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하지만 지혜는 바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왜 할머니는 저러시는 걸까? 단순히 물개가 좋아서? 80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kg의 생선을 사서 30분을 걸어가서 물개에게 먹이를 주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돈도 문제였다. 한 달에 100만 원, 기초연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깊은 이유가. 지혜는 마을 어르신들을 수소문했다. 박순자 할머니요?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거 알죠?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글쎄 한 10년 전쯤 그냥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다던데. 할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아니, 평범하게 사셨어. 남편이 어부였는데 그냥 근근히 살았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연금이랑.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네. 정보는 별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에 대해 잘 몰랐다. 할머니는 조용히 혼자 사는 분이었고 남과 깊이 어울리지 않았다. 지혜는 다음날 다시 방파제로 갔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할머니가 생선을 나눠주고 있을 때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할머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지혜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니? 저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에요. 방학이라 내려왔어요. 그래. 그런데 여기는 왜? 지혜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사실 할머니가 매일 생선 사시는 게 궁금해서요. 어제 몰래 따라왔어요. 죄송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다. 비밀을 들킬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옆자리를 두드렸다. 앉거라. 긴 이야기니까. 지혜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아이들이 특별해서 그래. 할머니는 물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떡해요? 50년 전 이야기야. 내가 아직 30대였을 때 내 남편 김철수는 어부였어. 할머니는 먼 눈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성실한 사람이었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 힘들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 나와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아이들이요? 응, 아들 둘이 있었지. 지금은 다 멀리 나가서 잘 살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 남편이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갔지.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 일기예보에는 없던 거였는데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다른 애들은 빨리 돌아왔는데 남편 배만 연락이 안 됐어. 해경이 수색을 나갔지. 마을 사람들도 다 나섰어. 하지만 밤이 돼도 소식이 없었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두 아들을 데리고 방파제에서 밤을 샜지. 제발 돌아오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래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 배가 돌아왔어.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남편은 무사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 물개들이 살려줬소.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지. 풍랑에 시달려서 헛것을 본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진짜였다고 계속 말했어.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갑자기 물개 떼가 나타나서 배를 밀어줬대. 10여 마리의 물개들이 배 밑을 떠받치고 안전한 곳까지 밀어줬다는 거야. 지혜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해요? 나도 안 믿었어. 그런데 남편이 증거를 보여줬어. 배 밑바닥에 물개들이 밀었던 자국이 있었거든. 그리고 할머니는 바다를 가리켰다. 남편을 구한 물개들이 우리 배를 따라왔어. 마치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때부터야 남편이 이 아이들한테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한 게. 남편은 매일 새벽 고기를 잡고 오면서 항상 일부는 물개들 몫으로 남겨뒀어.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물개한테 생선을 주냐고. 싸우기도 했지. 그래서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 아이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오.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30년을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물개들도 남편을 알아봤어. 배만 보면 다가왔지. 이름도 지어줬어. 복동이, 순이, 만석이 다 남편이 지은 이름들이야. 그럼 지금 물개들은요? 그 아이들의 자손이지. 물개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된대. 그러니까 지금 복동이는 원래 복동이의 손자뻘 되는 거야. 지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럼 할머니는 언제부터요?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여보, 내가 못하면 당신이라도 계속해 주시오. 약속이니까. 라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힘들었어.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고 나이도 많고.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물개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을 보면 남편이 생각나. 남편이 사랑했던 아이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3년이 지났네. 근데 할머니, 죄송하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궁금했구나. 다들 그게 궁금해하더라고. 네, 남편이 생전에 저축을 좀 해뒀어.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 어부 수입으로 모은 돈이니까 한 1억 정도? 1억이요? 응.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번 돈은 거의 다 저축했지. 나중에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잘 돼서 그 돈이 필요 없더라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어. 돈 보내준다고 하는데 안 받아. 내가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돈을 물개들한테 쓰고 있어. 계산해보니 3년이면 1억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집을 팔았어. 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큰 집 필요 없잖아.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 갔어. 그 돈으로 한 5년은 더 할 수 있을 거야.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80세의 할머니가 집까지 팔아가며 물개들을 먹여 살리다니.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할머니는 지혜를 바라봤다. 넌 아직 젊어서 모를 거야. 나이가 들면 말이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약속. 그리고 의미. 할머니는 다시 물개들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80이야. 솔직히 말하면 몇 년 더 살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몇 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을 생각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 삶의 의미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약속은 영원해. 남편이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한 남편은 내 곁에 있는 거야. 복동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손짓하자 가장 큰 물개 한 마리가 다가왔다. 이 아이가 복동이야. 원래 복동이의 손자지. 물개는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있었다. 남편이 처음 이름 지어준 게 50년 전이니까 복동이 집안을 3대째 보는 셈이지. 신기하다. 물개들도 기억하는 것 같아. 대대로 이 방파제에 오면 사람이 먹이를 준다는 걸 알아.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오는 거지.
할머니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물개는 살짝 물러났다. 아직도 조심스러워하네. 남편은 만질 수 있었는데. 할머니도 언젠가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글쎄,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순이는 저 작은 아이 임신한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배가 불러. 그리고 먹는 양이 늘었어. 곧 새끼를 낳겠지. 할머니는 물개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 누가 아프고 누가 건강하고 누가 새끼를 낳을지. 만석이는 요새 살이 빠졌어. 좀 걱정이야. 아픈가 봐요? 그런 것 같아. 며칠 더 지켜봐야지. 안 나아지면 수의사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수의사가 와요? 응, 아는 수의사가 있어. 가끔 부탁하면 와서 봐줘. 물론 돈은 내가 내지. 지혜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할머니의 헌신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응, 너 말고는 아무도 몰라. 왜 말씀 안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해. 미쳤다. 돈 낭비한다. 그럴 게 뻔해. 하지만 그리고 말이지. 이건 나와 남편, 그리고 이 아이들만의 비밀이었으면 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왠지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갔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든 상관없지. 혼자 조용히 살면 그만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아들들은요? 아들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는 해. 엄마 건강하세요?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정도지. 이 일도 몰라요? 응, 말 안 했어. 알면 말릴 거야. 엄마 나이에 무슨 고생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럴 게 뻔하니까. 하지만 효자들이잖아요. 효자지. 착한 아이들이야. 그냥 바쁜 거야. 자기 삶이 있으니까. 나도 이해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사람은 결국 혼자야.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중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지. 할머니, 난 남편과 50년을 함께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 그날 오후 지혜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 할머니는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했다. 할머니께 허락을 구하자. 다음 날 지혜는 다시 방파제로 갔다. 할머니가 물개들에게 먹이를 다 주고 쉬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왔구나.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왜?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랑, 약속, 헌신.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세요. 돈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만약 사람들이 알면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하지만 할머니 집까지 파셨잖아요. 몇 년 후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안 돼요. 이 아이들은 할머니를 믿고 있어요. 할머니가 못하시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해요?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나도 걱정이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알면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오라.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과장하지 마. 있는 그대로만 전해. 그리고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시작한 거라는 것도 꼭 말해줘.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신중하게 영상을 편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지만 감동적으로 담았다. 제목 매일 새벽 생선 10kg를 사는 80세 할머니의 50년 약속. 영상은 할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사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모습, 방파제에 도착해 물개들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인터뷰. 남편이 물개들에게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30년간 이 아이들을 돌봤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이어받았어요. 약속이니까요. 영상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다. 조회수 10만, 이틀째 50만, 사흘째 200만, 댓글이 폭주했다. 이게 진짜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80세의 매일 새벽에 존경스럽습니다. 3년간 10kg씩이면 1만 킬로가 넘네요. 대단하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물개들에게까지.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리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저는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이 지역 물개 개체수를 10년간 연구해왔는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물개가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원인을 몰랐는데 이 할머니 덕분이었네요. 지혜는 즉시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연락했다. 부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김 교수였다. 일주일 후 김 교수가 방파제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영상 보고 찾아왔습니다. 60대의 김 교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누구신가요? 저는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이 지역 물개들을 1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이 아이들한테 뭐 하려고요? 아니에요. 해코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리러 왔어요. 감사. 김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게 이 지역 물개 개체수 변화입니다. 10년 전에는 20마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마리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할머니가 먹이를 주시는 건 10여 마리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 훨씬 많은 물개가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시는 먹이 덕분에 번식률이 높아진 거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물개들이 이 지역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물개는 물고기를 먹지만 동시에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물개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 해양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교수는 여러 자료를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할머니가 10년간 하신 일은 단순히 물개를 먹이신 게 아니라 이 지역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 환경운동가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알면 좋아했을 거예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KBS 뉴스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MBC 다큐멘터리 팀에서도 연락 왔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사들도 다 연락했어요. 지혜는 할머니와 상의했다.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글쎄,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다 거절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받아들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정말요? 응, 김 교수님 말대로 이게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며칠 후 KBS 뉴스팀이 방파제에 나타났다. 할머니 카메라 봐주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떨었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남편은 30년간 이 일을 했었어요. 50년 전에 물개들에게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날 저녁 9시 뉴스. 다음은 따뜻한 소식입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가 10년간 매일 새벽 물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됐다.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 저 서울에서 왔어요. 생선값 좀 보태려고요. 한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아니, 이건 받으세요. 할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큰일이잖아요. 고마운데 이름이라도. 익명으로 해주세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적 있어서요. 그날 하루에만 10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왔다. 모두 돈을 가져왔다.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액수는 다양했지만 마음은 같았다. 할머니를 돕고 싶다. 시장 생선 가게 주인 민수도 나섰다. 할머니, 이제부터 생선값 반값만 받을게요. 안 돼. 장사의 피해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마을 사람들도 변했다. 할머니, 제가 생선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저도 같이 방파제 갈게요. 할머니, 우리가 번갈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청년회가 나섰다. 우리 마을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청년회장 준호는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 1억 원. 할머니가 10년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금은 순식간에 진행됐다. 하루 만에 1,000만 원, 이틀 만에 5천만 원, 일주일 만에 1억 5천만 원.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다. 할머니,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보내신 거예요. 준호는 통장을 건넸다. 이제 평생 물개들 돌보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약속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을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월요일은 제가, 화요일은 영수씨, 수요일은.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도왔다. 생선을 대신 사오거나 같이 방파제에 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난 직접 하고 싶구나. 알아요. 그래도 무거운 건 저희가 들게요. 할머니는 물개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할머니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수의사 이 선생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할머니, 만석이 건강 체크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와서 물개들 건강 체크할게요. 무료로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머니가 10년간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교수는 더 큰 계획을 제안했다. 할머니, 이 지역을 물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보호구역이요? 네. 정부에 신청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지역 물개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할머니가 10년간 하신 일이 증거예요. 이미 이 지역은 중요한 물개 서식지가 됐어요. 김 교수는 서류를 보여줬다.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넣었어요. 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2달 후 정말로 승인이 났다. 동해안 방파제 일대 물개 보호구역 지정. 기사가 나갔고 지자체에서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 모든 건 박순자 할머니 덕분입니다. 시장이 감사패를 전했다. 할머니의 50년 헌신이 이 지역을 물개들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위에 섰지만 어색해했다. 저는 그냥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할머니를 초대해 강연을 부탁했다. 할머니,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뭘? 약속의 중요성,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당에 섰다. 300명의 아이들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머니는 남편과의 이야기, 물개들과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놨다. 아이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약속은 지켜야 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요. 그리고 자연도 우리와 약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저도 동물들을 돌보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다. 남편,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의 작은 약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할머니처럼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사랑합시다.